딱 맞을 수가. 시작이 좋군. 그냥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입니다. 우선 이런 적도 있었을 정도로 말을 이렇게 못할까요? 괜찮아요. 근데 이런 뭐하는 거야? 이 영상에서는 그냥 맥주 한잔 마시면서 맥주 한잔 마시면서 그냥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좀 약간 부담이 커요. 만약에 이런 얘기를 했다가 아닌데 내가 생각하는 이게 장점이 아니고 이게 단점이 아닌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자다 일어나서 얼굴이 부어가지고. 그럼 일단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장점 하나는 유럽 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입니다. 제가 만약에 정말 공부를 조금 덜 했다면, 독일어 공부를 조금 덜 했다면 정말 많은 나라를 놀러 다녔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나라를. 독일이 어느 나라든 솔직히 가기가 엄청 쉬워요. 많은 국가들이 연결되어 있는 곳이 많고, 프랑스 파리도 3시간이면 가고, 네덜란드도 3시간, 벨기에도 3시간. 저는 그리고 체코도 체코는 좀 많이 걸려서 제가 있는 도시가 조금 멀어서. 근데 만약에 독일의 동부 쪽에 사신다면 체코도 한 3시간도 안 걸릴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정말 유럽 여행을 싸고 많은 방법을 통해서, 비수기에는 특히나 또 비행기로도 저가 항공을 이용하신다면 버스나 기차보다 훨씬 더 싸고 저렴한, 그리고 좋은 비행기 티켓을 사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독일 유학이나 워홀을 하신다면 유럽 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장점은 생활비가 저렴하다는 건데요. 어떤 달은 제가 한국보다도 훨씬 더 저렴하게 많은 돈을 지출하지 않고 지낸 달도 있을 만큼, 일단 제가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을 제외하면, 그러니까 핸드폰, 월세, 교통비를 제외한, 제가 먹고 싶은 거를 먹고 제가 마시고 싶은 거를 마시면서 살아갈 돈도 어떤 달은 제가 200유로도 써봤을 정도로 아끼고, 자기가 쓸 만큼 자기가 조절을 하면 얼마든지 싸게 지낼 수 있는 나라인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면 과일이나 식자료가 정말 싸요, 한국보다.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조절할 수 있으면은 한국보다도 더 싸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가장 지출이 많이 되는 게 집세라고 생각하는데, 집값은 정말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그거는 나중에 집 구하는 편을 따로 만들까 생각 중이에요. 집 구하는 게 저도 워낙 힘들었고, 홈스테이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을 따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세 번째, 저는 독일에서 워홀을 했을 뿐이고 유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유학생으로서 학생이 된다면 정말 저렴한 돈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생활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대부분의 공립학교는 학비가 없어요. 근데 학비가 없다는 게 등록금이 없다는 거고, 그러니까 정말 적은 비용, 한 20만 원 정도? 근데 이 20만 원에는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생각해보면 엄청 엄청 저렴한 돈으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겠죠? 왜냐하면 독일은 또 워낙 교통비가 비싸기 때문에, 교통비가 20만 원으로 포함되어서 한 학기를 살 수 있다는 거라면 정말 싼 비용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조금 외람된 말이긴 한데, 제가 정말 스타벅스에서 일을 하면서 만나게 된 언니가 제가 사는 쾰른 대학교에서 심리학과를 전공하고 있는데, 근데 그 언니가 그런 말이 많잖아요. 독일은 수업의 질이 좋다. 그리고 등록금도 없는데도 수업의 질이 정말 좋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언니의 입장으로서는 모든 사람의 입장이 아니에요. 언니의 입장으로서는 한국에서는 저희는 뭐라 해야 되지? PPT나 수업 자료들을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 그렇게 제가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들이 여기에선 당연시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어쩌면 학생들이 주도로 해서 수업을 꾸며나가는 그런 생각이 크기 때문에 정말 한 번 놓치게 되면 끝까지 놓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엄청 많다고 하고 그리고 이 독일이라는 나라에서는 같은 수업에서 시험을 한 2번 떨어지면 그 과 자체를 독일 전체에서 다시 지원을 할 수 없다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이건 제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잘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근무 환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스타벅스에서는 최소 1년에 6주의 휴가를 쓸 수 있어요. 다른 회사에마다 환경이 다르겠지만 일단 미니멈으로 4주라고 들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번에 12월 달에 급하게 런던에 가게 됐었던 이유도 제가 휴가를 한 번도 쓰지 않았었어요. 근데 휴가를 쓰지 않았다고 셰프가 너 이때부터 이때까지 써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 써야 되는데 왜 안 썼냐 라고 독촉을 하다시피 해가지고 떠나게 됐는데 그렇게 따지게 되면 한국은 제가 아직 직장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독일은 정말 근무 환경이 좋은 것 같긴 하고 그리고 수평 관계도 엄청 잘 유지되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제가 인턴으로 학원에서 인턴으로 했을 때 정말 아팠던 날이 있었는데 사실 저 한국 원래 아파도 잘 나가긴 하는데 독일에서는 제가 그 전날 좀 아픈 기미가 보였는데 내일 나오지 말고 쉬어라 하는 갑자기 네? 이렇게 되는 그런 것도 엄청 있었고 되게 환경 자체는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또 회사에 따라서 아시아인을 되게 포용하는 그런 회사일 수도 있고 또 인종 차별이 또 속으로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어떻다 저렇다 모든 독일은 근무 환경이 좋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일하는 곳과 제 지인으로 바탕으로 대부분의 근무 환경은 좋은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단점은 독일어 독일어라고 말하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 문법도 복잡하기도 하지만 특히나 명사 같은 경우에는 남성, 여성, 중성이라는 게 또 있고 그리고 또 생각보다 영어랑 비슷하면서도 또 되게 달라요. 문법이 막 동사가 맨 뒤로 가거나 이런 게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독일 사람들이 영어를 배우면 되게 쉬워요. 왜냐면 같은 종족의 계열이기 때문에 게르만족인가? 그런 쪽이라서 되게 배우고 쉽다고 들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랜 시간 영어를 배우다가 독일어를 하면 되게 처음에 엄청 섞여요. 막 되게 많이 섞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막 이제 영어로 얘기해야지 했는데 갑자기 독일어가 나오고 이제 독일어로 얘기해야지 했는데 갑자기 영어가 나오고 그런 게 엄청 많았고 특히나 저는 독일어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아서 그런지 전 약간 성격이 누구보다 못하는 걸 엄청 싫어하는데 여기서는 제가 너무 못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처음 시작한 부분인 게 당연한데도 전 그걸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왜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왜 이 말을 못하는 거야? 이 쉬운 말을? 이러면서 엄청 화를 냈던 적도 있고 진짜 울면서 공부했던 것 같아요. 욕심이 많아서 그러지 사람이. 어쨌든 그게 단점의 1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워홀로 취직을 하고 싶은데 독일어를 아예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어를 워홀로 오려면 어쨌든 일상생활을 필요한 정도는 독일어를 해야 되는데 처음 독일어를 배우는 게 저는 워낙 힘들었기 때문에 단점으로 딱 생각했을 때 독일어가 저는 1번이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제일 당연한 건데도 만약에 독일어를 와서 그냥 생판 처음으로 독일어로 시작하겠어 독일어 배우는 거 시작하겠어 라고 한다면 저는 그거 약간 비추해요. 저는 항상 생각했던 게 독일어 학원을 독일어를 배우러 갔는데 독일어로 독일어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만약에 이해를 아예 못하면 영어로 설명을 해주시긴 한데 대부분은 독일어로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만약에 독일 오기 전에 독일어를 좀 많이 했다가 좀 지식이 좀 있는 상태로 여기 와서 정말 어학을 늘린다면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 저는 그걸 하지 않아서 엄청 후회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독일의 겨울이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땐 장점으로 여름을 또 넣을 수는 있겠네요. 여름은 엄청 예뻤거든요. 근데 겨울은 해도 안 뜨고 바람 불고 비 오고 막 그러니까 사람이 되게 다운되고 기력이 없어지고 잠이 계속 와요. 그래가지고 저는 막 비타민도 막 챙겨 먹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히나 제일 처음 왔던 달이 1월 달이었는데 1월 달이 엄청 춥고 막 그러니까 사람이 되게 지치더라고요. 시작을 하는데도 말도 안 통하지 막 이제 시작하는데 막 다른 애들 벌써 말을 하는데 전 단어 이제 외우기 급급해가지고 엄청 힘들었던 기억이 그게 너무 커서 그런지 단점으로는 겨울이라고 생각을 하고 독일 사람들도 독일의 겨울에는 잘 못 있는다고 막 스페인이나 막 미국도 가까우니까 미국으로 많이 가기도 하고 되게 따뜻한 나라로 다들 떠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제가 담배를 피지 않는 입장으로서 여기는 되게 자유로워요. 담배에 대해서 되게 반대하고 막 지하철 안에서도 지하철이 아니고 역 안에서 피는 사람도 있을 뿐더러 막 임신을 하셨는데 유모차를 끌면서 막 담배를 피시는 거야. 그거 보고 약간 좀 문화 충격 하면서 진짜 근데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싶기도 하고 어쨌든 길에서 담배를 핀다라는 거는 담배를 피지 않는 비흡연자의 입장으로서는 정말 최악인 거 아시죠? 그게 세 번째 단점입니다. 그리고 단점이 훨씬 더 많아요 저는. 근데 일단 네 번째 인종차별입니다. 일단 뭐 인종차별 대박이에요. 독일도 없다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쾰른이 4대 도시거든요. 독일에 베를린, 함부르크, 뮌헨 그리고 쾰른인데 막 초등학생들이 더해요. 막 골목에 숨어 있다가 와가지고 막 치나 이러고 어떤 적은 할머니가 갑자기 와가지고 술을 드신 것 같았어요. 막 막 나가라고 막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막 그런 사람도 있고 특히나 금요일 밤 토요일 밤에는 거리 돌아다니면 니하오 막 칭칭칭 곤니찌와 이런 거 엄청 많이 들어요. 엄청 진짜 하루에 한 번 듣는 게 이제 좀 익숙할 정도로 심하고 가장 큰 인종차별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큰 하나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심지어 배치바이 시험을 치기 전날이었어요. 치기 전날이었는데 그때가 독일하고 저희 나라가 축구한 날인 저희 나라가 이긴 날이에요. 근데 또 그때 좀 되게 젊은 남자였어요. 20대 안 돼 보이고 한 18살 막 이렇게 보이는 애였는데 지하철에서 제가 시험을 치러 새벽 5시에 기차를 탔어야 됐어요. 새벽 6시에. 근데 딱 봐도 비틀비틀대고 취했더라고요. 여기도 멀게 해가지고. 근데 제 옆으로 오길래 저는 좀 부딪히기 싫어가지고 피했는데 걔네들이 점점 또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전 또 피해서 결국은 일어서 있었어요. 제 바로 앞에 앉길래 그냥 어차피 다다음 역이 내리는 역이기도 했고 근데 걔네들이 그 다음 역에서 제 옆으로 오더라고요. 아 여기서 내리다 보다 했는데 제 머리를 이렇게 탁 치고 도망친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어이가 없고 너무 황당해서 눈물이 다 나는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그때 근데 할머니께서 오셔가지고 맞아주시면서 괜찮냐고 취해서 잡았다고 막 그런 식으로 그냥 장난칠 사람이 필요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진짜 너무 웃긴 했어요. 일단 그거는 그리고 5번째 집 구하는 게 힘들다. 이건 정말 저 집 구하는 것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를 어마무시하게 받았거든요. 진짜
환장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 저는 집이 너무 안 구해져가지고 홈스테이를 하다가 어떤 사건 때문에 사건이 아니고 어떤 상황이 별로 안 좋게 돼서 더 홈스테이를 하지 못하게 되고 제가 집을 나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베게라고 집 구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독일에도. 그래서 그거를 찾아서 이메일을 진짜 뻥 안 치고 한 80개를 보냈어요. 정말 80개 넘게 보냈는데 딱 4개가 왔어요. 4개. 4개 왔는데 3개는 너무 멀고 해서 한 곳을 마지막 갔는데 집도 괜찮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독일 사기도 엄청 조심하셔야 해요. 집 사기가 엄청 많거든요. 근데 딱 봐도 뭔가 이 케이스가 제가 읽어본 사기 케이스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기 케이스가 하나 있냐 하면 이건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는데 자기가 집은 여기에 있지만 자기가 독일에 살진 않는다. 네가 만약에 돈을 나에게 붙여주면은 내가 열쇠하고 그거는 다 너한테 다시 보내줄게. 이런 식으로 오거든요. 내가 바보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진짜 0인 거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제가 홈스테이 할 때 윗집이에요. 여기가 홈스테이 했던 집의 윗집. 여기 언니랑 한번 맥주 먹다가 그냥 우리 집에 살아 이렇게 돼가지고 정말 좋게 됐는데 이게 또 엄청 스트레스가 컸어요. 나도 주의할 점을 말하려고 했는데 이건 좀 부끄러운 말일 수도 있긴 하지만 그냥 지금 편하게 얘기하는 거니까요. 편집도 별로 안 하고 올릴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살 때는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저희 둘이 살았어요. 언니랑 저랑. 근데 중간에 언니가 남자친구랑 사귀게 된 거예요. 근데 남자친구가 이 집에 들어오게 됐어요. 들어오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때가 처음 만난 게 7월이니까 7월부터 지금 12월까지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진짜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섹스를 하는데 그 특히 유럽 건물들이 방음이 엄청 안 돼요. 윗집에서 청소기 하면 청소기 하는 소리가 다 들릴 정도로 방음이 안 되는데 전 진짜 귀마개를 한 달 내내 써야 됐고 막 이어폰을 맨날 한 달 내내 쓸 정도로 섹스 소리를 맨날 들어야 된다는 게 저는 엄청 스트레스 받았어요. 정말로. 근데 이건 정말 좀 유의했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베개를 구했는데 둘이 커플이다 하면은 진짜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정말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진짜 맨날 그 소리 듣고 싶지 않으시다면 정말 이건 제가 팁이라면 주의할 점이라면 주의할 점입니다. 집을 구할 때 힘들지만 이거는 가리자라는 거. 그리고 다음을 또 스트레스 받는 거네요. 독일은 서류의 나라, 문서의 나라예요. 계약하는 게 더 쉬울 정도로 해약하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전 지금 이제 좀 귀국할 때라서 정리할 게 엄청 많거든요. 집도 안매동해야 되고 제가 다니던 헬스장도 취소해야 되고 핸드폰 취소해야 되지 스타벅스도 취소해야 되지 막 할 게 엄청 많은데 서류를 다 내야 돼요. 진짜 퀸디공도 다 써야 되고 영수증도 다 해가지고 다 내야 되고 이런 게 엄청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아날로그의 삶이라서 그런지 특히도 저는 한국에서 열쇠를 써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항상 그 비밀번호로 해서 여기는 열쇠를 다 들고 다녀야 돼서 초반 적응할 때 까먹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홈스테이를 할 때 적응을 좀 해서 그렇지 이 문화에 만약에 홈스테이 할 때 엄마가 항상 집에 있으니까 그래도 아니면 없을 때 언제 들어오냐고 해서 전화해가지고 들어올 타이밍에 같이 들어가면 되니까 열쇠 잊어버려도 다행인데 만약에 진짜 집 아무도 없고 이랬으면 생판 기본 한 10만 원이거든요. 열쇠봉 부르면 진짜 그게 엄청 힘들었고 그리고 요즘 시대에 누가 서류를 편지로 보냅니까? 다 메일로 쓰지. 전 인턴으로 할 때도 그렇고 아직도 그 월급 받고 나서 그 영수증을 주잖아요. 그것도 아직도 메일로 못 받고 편지로 받아요.
그 포스트함에 엄청 아날로그의 삶이라서 그런지 엄청 느리기도 느린데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장점이 될 수 있는 게 정말 여유로운 삶이죠. 근데 일 처리가 너무 느려요. 진짜. 저 처음에 은행 가서 또 약속을 여기는 꼭 해야 돼요. 내가 이날 올 거니까 약속을 잡아야 돼요. 그냥 가서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소도시는 조금 다르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대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꼭 태어민을 잡고 그 약속을 잡아야 이 일정을 맞춰서 가야 또 갈 수도 있고 또 기다린 것도 엄청 오래 기다려야 돼요. 정말 엄청 힘든 기다림의 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제 영상에서 항상 덥다 덥다 하는데 그게 에어컨이 없어요. 대부분이 정말 마켓 그런 큰 레베나 알디 이런 데 아니면은 에어컨 없는 곳이 훨씬 많아서 선풍기도 없는 곳이 훨씬 많아서 정말 저희가 한국에서는 배우지 않았잖아요. 에어컨 없는 곳에서 살아남기 이런 거 엄청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생각하는 장점과 단점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장점에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여유로운 생활을 지낼 수 있다는 점, 그건 정말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일처리가 정말 느린 거고 장점으로 따지면 정말 여유로워요. 날씨 좋으면 정말 피크닉 가는 게 엄청 당연한 거고 날씨 좋으면 그냥 잔디밭에 누워서 맥주 따는 게 얘네들은 일상이에요. 정말. 그래서 사실 저는 독일에 오기 전에는 어느 사람이 역마살이 끼었는지 저는 여길 오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 저는 알바를 4개씩 했었거든요. 진짜 근로도 했었고 과외도 했었고 헬스장도 했었고 카페도 했어요. 이거를 1년 내내 했어요. 헬스장도 새벽 6시에 일어나서 하는 것도 하고 토요일도 저녁에 하는 것도 하고 막 그랬는데 저는 가만히 있는 거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시간을 되게 못 견뎌 했던 사람인데 여기 와서도 물론 바쁘게 살았던 건 맞지만 확실히 사람이 좀 놓는 법을 알게 됐어요. 뭘 해야 되지? 나 이렇게 했으니까 이 정도는 좀 쉬어야겠다 라는 정도? 예전엔 정말 쉴 줄을 몰랐는데 요즘엔 정말 한없이 쉴 정도로 그게 좀 더 문제가 되긴 했지만 다시 돌아가서 적응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정말 장점과 단점을 막 두서없이 말하긴 했지만 제가 생각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1년 동안 지내면서 느꼈던 장점과 단점은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정말 영상이 길 텐데 그래도 정말 급하게 만들 거기도 했고 제가 이제 또 귀국집 정리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서류도 준비할 게 많고 또 한국도 이제 국가 장학금이며 뭐 이사할 거고 막 집도 구하고 막 이런 게 그리고 한국 들어가기 전에 여행도 잠깐 할 거라서 스페인과 포르투갈 그리고 모로코까지 가는 일정을 잡아놔가지고 그거를 준비하는 것도 있고 짐도 보내야 되고 세금도 다 정리해야 되고 막 그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다음 영상이 올라가는 데까지 또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정말 제 생각을 그냥 수다 떨었다라고 생각하시는 영상을 이제 올릴 것 같은데 별로 편집할 것도 없고 그냥 올리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급하게 찍게 되었어요. 만약에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제가 인스타 DM을 별로 이제 좀 안 보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너무 알아보지도 않으시고 그냥 너무 이렇게 다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근데 정말 궁금한 점이나 이런 게 있으시다면 유튜브 댓글로 유튜브 댓글로 질문하신다면 제가 아는 만큼 또 답해 드릴 테니까요.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은 언제 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편집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